경기 성남 분당 갑 지역구 이번엔 야당으로 갑니다. 민주당의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분당, 신나는 판결을 만들러 온 이광재입니다. 예, 목소리는 활기가 넘치시네요. 어떤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광철대전에서 제가 빛광자를 쓰는데요. 예. 빛이 철을 녹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안 후보 혹시 인터뷰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예. 안 후보께서는 어떤 전국 지원도 나가시고 여기 스튜디오도 나오시는데 이 후보님께서는 바쁘시니까 안 나오시는 거 보면 판세가 좀 만만치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지역민한테 더 말씀을 듣고 예.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더 성실하게 진지하게 만나야 할 때죠. 예. 출마 이유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곳 분당 판교에서 만들기 위해서 왔는데요. 행복한 분당, 즉 교통 문제와 교육 문제 그리고 재건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대표 모델 도시를 만들어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신나는 판교, 다시 한번 이 벤처 스타트의 성지로 탄생을 해야 하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 한 9만 분이 넘는데 2만 분만 여기 사시고 7만 분 정도 전부 장거리 출퇴근을 하시거든요. 이분의 거주단지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걸 만들어서 한편으로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그 결과가 여기서 일하는 분들에게 이르는 신나는 판교,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 그런데 비판하는 쪽에서는 지역 연고도 전혀 없이 전략공천으로 이렇게 후보를 내도 되느냐 뭐 이런 비판하는데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안철수 후보께서는 연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그건 좀 시야가 좁은 생각이다. 요새 메타버스 세상 아니에요? 예. 우리 60년 전에 김대중 목포에 있는 그분이 강원도 인제 정대각산에 와서 60년 전에 당선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에서 종로 와서 당선되셨잖아요. 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전체가 연고가 돼야 되고,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근데 당선 가능성 높은 지역도 공천 제안 받으셨다면서요. 왜 이쪽으로 오셨습니까? 저는 당선 가능성 부분을 제안을 받았는데, 예. 저는 분당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한민국은 여야 정치권은 돈을 쓰는 얘기를 많이 하지 사실 국부를 어떻게 창출하는 얘기는 적습니다. 예. 경제 성장 없이는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국민의 삶이 너무 불행합니다. 우리 국가는 12국가인데 국민의 삶의 질은 36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복한 분당, 이 재건축을 통해서 새로운 도시의 모델을 통해서 행복하게 사는 도시를 만들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판교를 통해서 강력한 경제 성장과 그 성과가 일하는 개발자나 일하는 우리 셀러리맨에게 돌아가는 그런 새로운 판교를 만드는,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꿉시다. 국민이 살기 힘듭니다. 모델은 저는 이렇게 성취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안철수 상대 후보 평가 한번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인지도는 높으신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 3번 나오셨으니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처음 나오셨을 때는 새 정치에 대한 기대가 많았는데 이제는 좀 실망, 절망에 이르는 수준에 온 것 같고요. 또한 지역구에 보니까 안철수 후보께서 어느 언론에서 리포트를 그렇게 했던데 너무 한 일이 없다. 그리고 지역에서 보기가 너무 어렵다. 라는 말씀이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자, 지역에서 직접 아까 발에 땀이 나도록 뛴다 그러셨는데요. 네. 민심 직접 들어보시니까 과감 없이 어떻습니까? 본인 느끼시기에는. 지금 안철수 후보는 인지도가 높은 건 장점이고요. 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다는데 강원도의 평을 들어보니까 그건 안철수 후보도 인정을 하셨는데 일도 많이 하셨다. 그런 네. 평가는 좋은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이 유권자들이 굉장히 까다로우시더라고요. 공약집을 다 읽어보셔요. 그래서 저는 진정성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시범단지에 저는 이사를 했죠. 저는 원주에서도 기업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 또 기업도시에 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일을 해나가는 능력이 중요한데 여기 교통체증이 말이 아니고 재건축이 중요하고 교육을 혁신해야 되는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게
지역 주민들의 많은 말씀이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이라는 게 무슨 전지전능한 사람도 아니고 좀 함께 울고 웃고 동고동락하는 좀 따뜻한 그런 정치인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대통령 선거 자꾸 나갈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일의 성과를 내고 좀 진정성 있게 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답하셨습니까? 그 질문엔? 그 요구엔? 그럼요. 예. 저는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 여기에 이사를 시범단지에 이사를 했고요. 예. 그 능력 부분은 제가 사실 국정 경험이 있는 실용주의자 아닙니까? 그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강릉까지 가는 KTX 다 타보셨잖아요. 예. 그리고 강원랜드까지 가는 386도 다 보셨잖아요. 교통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있고, 도시는 원주 기업도시, 원주 혁신도시, 세종시 이런 걸 제가 많이 기억을 하고 도시를 많이 만들어 봤잖아요. 그리고 교육 문제는 EBS의 위대한 수업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예, 저는 교육혁명을 이거 판교에 보면은 IT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분당에 보니까 초등학교는 정보화 교사가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코딩을 배워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이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AI 교육센터를 우리가 기업 ESG 차원에서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을 도우면 저는 이제 또 한 번의 위대한 수업의 실습판이 될 거다. 그리고 이거를 전국으로 퍼뜨리면 저는 분당도 좋고 대한민국의 어린이들한테 학생들에게 AI 교육을 혁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일은 제가 훨씬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부터 지역 얘기 그만 여쭤보고요. 좀 네.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네. 수도권에 계신데 민주당에 대한 민심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처음에는 윤석열 집권 3년 차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있어서 한 6대 3 정도였는데요. 예. 지금은 제가 볼 때는 5대 5에서 약간 민주당이 조금 밀리고 있는 이런 형국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긴장해야 될 때고 겸손해야 될 때입니다. 5대 5에서 약간 밀린 데까지 밀려온 주요 원인은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이 후보는. 결국은 공천 문제에 있어서 국민 눈높이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빨리 이제 공천이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국민이 눈높이에 맞는 선대위 체제로 빨리 좀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공천 과정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셨던 분들을 빨리 좀 포용해서 함께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 김부겸 총리나 임종석 실장이나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의 사랑을 받는 우리 이탄희 의원이나 이번에 영입돼 왔던 경제가 결국 중요하니까 현대자동차 사장이 공영호 사장이나 그다음에 또 우리 젊은 젊은 의원들이나 아니면 여성을 대표하는 분들이 이런 공동선대위를 빨리 구성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잔류하기로 결정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탈당한 분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 의원님. 저는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슬퍼요. 지금 탈당을 무슨 이런저런 이유는 있을 수 있고 억울함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은 지금 저 낙동강 정선에서 고생하는 박재호 후보, 전재수 후보, 그리고 강원도, 경상도 이 험지에서 고생하는 그 후보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라이언 일병이라는 그 영화가 감동을 줬던 거는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함께 노력해 주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이런 단결된 마음, 제가 탄천을 이 분당을 걸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연세 드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두 노부부가 걸어가면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 가족이 화목해야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민주당도 화목하면 이 정부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분열하면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가 없잖아요. 이런 목소리가 저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화목을 말씀하셨는데요.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와는 화목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경쟁의 대상입니까? 한편으로는 경쟁하고 한편으로는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조국 신당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은 민주당이 못하는 부분도 있고 정의당이 못하고 있는 것을 저는 지지도에서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이 저는 훨씬 잘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3년 차에 대한 중간 평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협력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어떤 연대가 이루어지더라도 이 코로나 때보다 먹기 살기 힘든 이 경제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거냐. 미중 관계 패권 전쟁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비전에 대해서 민주당이 더 과감하게 얘기하는 것이 안정감 있게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여당 평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공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야당은 당선 가능성으로 공천을 해야 되고 여당은 국가 비전을 실천하는 것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감동도 없고 별 내용도 없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과제, 국민연금, 교육개혁, 노동개혁 이 3대 과제 잘 잡은 거거든요. 방향은. 예. 그러면 국민연금을 국가적 과제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천해야죠. 교육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해야죠. 노동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거를 대통령 아젠다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국회로 보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그러면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이런 분들을 정부에 기용했을 때 정부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예측 가능한 정부가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공천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조용한 공천이죠.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건지가 되는 방향성 없는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공천된 분들의 특징은 뭔가요, 그러면? 대부분 현역 의원이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예. 대부분 현역 국회의원이죠. 예. 현역 물갈이 없는 공천이다 그냥. 편안하게 가겠다 뭐 이렇게 평가하시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갈등을 줄이고 예. 탈당을 막고 이런 거에 대한 안정된 공천이라고 봐지는데 국가의 미래를 열 만한 사실 지금은 대한민국은 수성의 시기가 아니고 경제 위기, 외교의 위기, 안보의 위기 때문에 창업의 시기이거든요. 예. 이때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 인물들을 좀 지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까는 공천을 여쭤봤는데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의 어떤 일련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여당 대표잖아요. 예. 그러니까 야당 대표는 주로 여당을 비판하는 데 힘을 쏟는다면 여당 대표는 주로 비전을 얘기하는 데 힘을 쏟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야가 약간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아마 국민들이 지금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의대 정원 문제 때문에 의료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쯤은 여당에서 야당 대표하고 정부하고 이 이해관계자 의사분들하고 전부 만나서 정말 이 문제를 의료 대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의대 정원은 늘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필수로는 어떻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진지한 서로 토론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이런 모습을 여당한테 기대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예. 국가 경영이 더 중요하잖아요. 선거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거가 이기면 어떤 국가를 만들 건가가 그게 중요하고 지금 국민들이 의료대란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때 진정한 의미의 대화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에게 토론하자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기는 토론이 지금 우리는 이 토론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서로 합의에 있기를 위해서 토론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 의료 대란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공론회장 같은 걸 만들자고 그렇게 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조금 전에요. 안철수 후보가 이 후보님의 공약을요.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공약을 거의 베꼈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안철수 후보가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그건 제가 1+1 재건축 부분은 김병욱 의원이 만든 것이고요. 앞으로 결국은 이 재건축을 하게 되면 경제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기반 시설에 들어가는 돈을 누가 만들 거냐? 이주단지에 들어가는 돈을 누가 만들 거냐? 교통시설에 들어가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성남시가 떠안을 수 없고 지역 주민들이 떠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법이 필요하다는 거를 이건 제가 설계를 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께서는 저하고 좀 토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하고 저도 국회의원 3번하고 강원도지사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공약 이행률에 대해서는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가장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왜냐하면 공약은 제가 만드니까요. 토론에 응해주세요. 뭐가 그렇게 토론을 자꾸 피합니까? 토론 말씀 한번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예. 네, 제가 선관위에 여쭤보니까 예. 그 언론사가 주최하는 토론은 언제든지 환영한다. 예. 선관위에서 하는 건 한 번밖에 못하니까요. 예, 저는 그래서 어떤 민원인이 오면 예.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안철수 후보한테도 꼭 말씀을 해가지고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라고 꼭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협력해야 되니까요. 예, 저희가 당장 오늘 내일 중에 안철수 후보 측에 정식 토론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까 그 토론과 그거는 차이가 뭔가요, 지금? 저는 제가 안철수 후보한테 토론을 제안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일기기관 토론보다는 약간 관훈 토론식 있잖아요. 예. 어떤 고도 제한 완화가 여기를 해야만 우리가 성남공항 비행장을 고도 제한을 완화해야만 임해동 약탑동이 15층 이상 지을 수가 있어 경제성이 생기거든요. 예.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안철수 후보한테 한 시간 정도 시간을 주고서 그런 식의 토론을 말씀하시는군요. 예. 네, 그렇게 하면 예. 서로 싸우지 않고 유권자가 볼 때는 편안하게 예. 50분 동안 마음껏 알겠습니다. 질문할 수 있는 이 후보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민주당 이강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